KBS 부산방송본부 제2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11시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동안을 부산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힘써왔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오신 BBS 부산연맹 백제갑 회장을 모시고 청소년 운동과 불우한 이웃에 쏟아온 정성을 담은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성화학공업 대표이시며 BBS 부산시 연맹 회장인 백제갑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부산시 연맹 강남옥 사무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한국경로복지회 변청남 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부산시 배구협회 왕찬권 부회장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 회장의 도움으로 기동을 하시게 된 조문상 할아버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세무서에 근무하면서 BBS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효건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BBS 부산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금정산업 설비시공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찬호 군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 선생님, 청소년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여 년이 됐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나 가면은 5.16 혁명 직후였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가 정말 살기가 어렵고 이렇게 밥상을 받아보면 정말 전 사람들이 없는 보리밥이고 참 어려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제가 출발이 처음 내가 이 사회 출발이 내 자가용이 자전거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승진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게 됐죠. 네. 예.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승진돼가지고 집차로 승진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오토바이 탈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경남 경찰국장으로 오신 박영수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우연히 청소년 선도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길거리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었죠. 네. 뭐 이렇게 신문팔이, 그룹 닦기 행상들 해가지고 참 그네들이 그 가 있을 장소는 학교에 있는데 네. 학교에 못 가고 거리에서 이렇게 헤매는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우리가 선도를 해보자 네. 하는 것이 그 당시 우리 몇 분이 모여서 조직이 됐습니다. 네. 또 특히 박영숙 국장님께서 아주 열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굴따기 통을 만들어주고 신문팔이에 대한 자금도 만들어주고 행상 자금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전액원도 우리가 많았고 여러 가지 좀 좋은 마이로 갈 수 있는 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부에서 이거 좋은 일이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BBS 운동이 미국 쏜 겁니다. 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참 이혼율이 심한 나라죠. 네. 뭐 거의 한 50%가 이혼한다고 보겠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은 자식들이 결국 이제 자꾸 나쁜 거 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 BBS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5.16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도 미국같이 BBS 운동으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네. BBS 운동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네. 각 구마다 우리가 BBS 조직이 됐습니다. 네. 그 백 회장께서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좀 어렵게 지내셨던가요? 그것이 더욱 그 청소년에 관심을 쏟게 된 계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자랄 때부터 부모의 덕을 못 받고 네. 제가 과학하다시피 하고 네.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원래 제가 해방을 만주 안 돼서 해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신의지로 와가지고서 다시 또 해방에 월남을 하고 네. 그래서 고생하다가 유교삼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 도중에 내가 이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험하게 내가 지나왔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나의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되어보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좀 그 불우한 유시나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일단 확인되면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까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예. BBS는 언제 창립하셨습니까? 그러니까 5.16 직후니까 지금 한 20년 넘게 됩니다. 네. 예. 그 창립 과정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창립이 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경남 청소년 선도 사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선도위원장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산돼 가지고 각 구마다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이 되고. 네. 네. 그래서 각 구마다 조직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걔들이 국민학교하고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구마다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서 네. 밤에 이제 중학교를 가르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참 장교가 군의 장교가 되고 학교 네. 선생이 되고 대단한 성과를 했죠. 네. 예. 참 보람입니다. BBS 운동을 그동안에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람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참 이 어렵다는 건 자기 자식 키우기도 어렵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남의 자식을 갖다가 정말 내 자식들은 가까이 맞아야 되고. 네. 그런데 막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예. 그 선도해서 잘 오다가도 또 이제 지금 한번 하면 언젠가 이제 없어지는 게. 네. 예. 그 저희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이래서 지금 거의 중학교 지금 다 갑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데
뭐 숫자가 아주 적죠. 뭐 좋은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직 가르치는 기술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산 시내에 있는 각 기술학원, 자동차 기술학교, 아니면 중장비 기술학원, 뭐 컴퓨터, 전자기술학원, 요리학원 한 30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자매 맺었어요. 이게 뭐 당신네가 지금 수업하는 시간에 우리가 배는 학생 좀 받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시민운동으로,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배는 학생은 수업료 반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죠. 또 어떤 하고 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만 따면은 또 저희 취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때 그 보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자격증 따가지고 운전 취직을 한다, 어디 무슨 뭐 요리사로 취직한다 할 때 이건 뭐 정말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뭐 보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옆에서 예. 듣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아주 흐뭇하게 짝이 없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BBS 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1960년대인데 맞습니다. 예. 그때 초기하고 지금 BBS 사업에는 어떤 변화 같은 게 많이 생겼나요?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사회 모든 질서가 많이 잡히고 이래서 뭐 이제 거의 지금 아마 이제 고등학교까지 뭐 이제 중학교까지 운명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한 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청소년 선도 사업도 BBS 사업도 이제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관을 좀 하나 지으려고요. 그 부산 시장님께서 시 소유 대지를 갖다 500번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영찬 부산시경국장님하고 또 그 당시에 이중은 검사장님하고 또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또 우리 뜻이 맞아가지고 그 청소년 사랑의 집이라고 한번 지어보자. 근데 청소년 막 누구도 망하고 막 대학생이고 누구고 막 와서 여가도 하고 와서 뭐 모욕도 하고 와서 뭐 침식도 하고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청소년 사랑의 집을 하나 지어보자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왔죠. 그래서 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1억을 내놨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범 시민운동으로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더구나 이영찬 국장님 계실 때는 경찰관들이 우리가 솟음하자. 그 경찰관들이 그 월급에서 200원씩 낸 것이 거의 한 몇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 기업체에서 내나 없이 말이야, 뭐 좀 우리 후세를 위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월급에서 뭐 150만 돼도 이게 뭐 금방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청소년 사랑이지만 되면은 이 건전한 사회가 되고 더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큰 몫을 찾아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BBS에서는 어떤 과정을 가르치는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대한 거 또 중고등학교의 그 실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거 참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께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참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가족은 직장에 나가면서 중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이 전부 와가지고 근로 청소년 되겠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냐? 학교 대학생입니다. 다음이 중요해요. 만약 그리고 부산대학 내가 교육 한두 가지만 그 대학생들이 와서 두고 새겨 교통비도 안 받고 무보수로 와서 전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고맙죠. 지금 화면에 공부하는 모습, 선생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모습 이런 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참. 그 제가 이제 저녁에 학교 가면은 뭐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라면을 이제 같이 끓여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자격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또 고등학교 지나간다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 가르쳤는데 걔들은 또 역시 그 기막힌 대학에서 지금 교육대학을 나오는 걔들이 와가지고 가르칩니다. 네. 어려워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쳐가지고 또 통신학교 나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자격시험 받아가지고서 네. 대학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거다 작년에 저희가 그 양정에 있는 학교에서 12명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참 대단한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교육을 제가 안 넣겠습니까? 저 파이프 무슨 뭐 이렇게 조립이든가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쳐가지고서 너는 기술로 희망 있으면 기술을 배려주고 또 대학에 진학을 대학으로 진학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막 저들이 갈 길을 우리가 선정해주고 선도해주고 이제 그런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요즘 제가 이제 BBS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실습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양정에 저희 그 학원이 있어요. 학원. 거기에 이제 실기를 가르치는 교실이 있고 그 옆에 또 이제 저렇게 이제 뭐 조립 같은 거 가르치는 이제 현장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저 뭐 대단한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참 열심히 합니다. 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죠. 물론 이 자리에도 BBS 부산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금정산업 설비 시공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찬호 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따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저런 데를 나왔겠죠? 네, 박찬호 군도요. 예. 자, 이게 얘기가 좀 중복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백 회장께서는 청소년의 문제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누구나 다 어머니가 주신 길, 물론 어머니가 나를 낳아줄 때에 똑바로 가라고 길을 줬지 옆으로 가라고 길은 안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신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결국은 주위에 부축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정교육을 받고 이래야 될 것인데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주위에 환경 여건 또는 나쁜 집을 삼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불안 청소년이 되고 또 문제의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 성인의 책임이다. 우리 성인의 책임인데 우리가 이 애들 선도하고 안 돌만다 하면은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BBS의 모습을 이제 사진에 담아놓은 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 사진은 우리 BBS 학교에서 졸업식 때 상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시상하는 겁니다. 오래된 것 같네요, 사진이. 그렇죠. 그 당시 참 오래됐죠. 저 사진은 지도회원과 학생 간의 그 결련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강남욱 사무국장께서 이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곁들여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 광경은 졸업식 광경입니다. 저 자리가 양정이죠? 저 장면은 졸업식장에 모인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회장님하고 저 장면은 회장님과 학생 간의 다과를 같이 하고 있는 장면. 다과를 하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한 2만 원쯤 사면은 시장 가서 그러면서 이제 가서 막 푸짐하게 놀아보겠습니다. 같이 대화하면서 저 장면은 부산 청소년 대상 시상식 장면입니다. 사진 몇 장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자, 강남욱 사무국장께서 좀 계속해서 곁들여 말씀을 좀 해주시죠. BBS 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BBS 운동은 한마디로
대형제 자매결연 운동입니다. 문제 청소년과 지도회원 간의 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도회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BB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BBS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 사업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상급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개설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간 졸업생이 6,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각종 기술 교육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격을 취득해 하고 자격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기업체 협조를 구해서 저는 그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산 청소년의 집 건립 계획은 그간 순조롭게 추진이 돼서 회장님께서 1억여만 원의 돈을 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내심으로써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회장께서 말씀하신 거 1억 원 내놓으시고 이제 지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저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멋지군요. 네. 회관 규모로 말씀드리면 금평은 1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목욕탕, 식당, 이용원이 되겠고 지하에는 기술교육장, 2층은 사무실, 상담실, 양호실, 3층은 교실, 강당, 4층은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내년 봄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한 2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이 될 걸로 기대가 큽니다. 자, 뒤에는 지금 부산진 세무서에 지금 근무하시면서 BBS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정말로 참 훌륭하신 분이 한 분 또 앉아 계시는데 김희곤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BBS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1969년 3월 마산세무서 첫 발령을 받고서부터 퇴근하는 길에 학생들이 구두통을 메고 돌아가는 길이 없어 거리 구석구석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 저 학생들이 저녁에 어디를 가는지 한번 뒤를 밟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찾아가는 곳은 유흥가나 극장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들을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한 60여 명을 모아놓고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처음 시초가 되겠습니다. 아, 참, 세무서에 근무하시랴, 또 나와서 또 저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시랴. 이 생각만 해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듭니다. 고달프진 않으십니까? 낮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더 이상 피로가 겹치는 수가 많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나 반딧불 모양 반짝거리는 그 BBS 중고등학교로 찾아오는 학생들의 눈망울이 선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저절로 사그러지는 것은 BBS 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습니다. BBS 학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마산 세무서, 울산 세무서, 밀양 세무서 그리고 부산지방국세청에 전건이 되면서부터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BBS 학교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울산에는 석유화학단지에 주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고 밀양에는 유성모직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봉제공장, 섬유공장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하는 학업이라서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는 대단하겠죠? 공부를 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부모님이 성화에 못 이겨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낮에 찌든 마음,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피로해진 그 마음들이 그 전깃불을 찾아 모이는 그 말똥말똥한 눈망울들을 볼 때면은 이 나라 장래는 어둡지만은 아니하구나.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가 과연 어느 누가 이 학생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보지 않는 자가 감히 어떻게 부청소년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학생들의 하나하나 그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학생들의 구석진 얼룩진 마음들을 쓰다듬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익원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보고 느끼신 마음을 한대에 낀 수상록도 이번에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죠. 참 대단하십니다. 자, 박창호 군이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 자, BBS 중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설비시공 기사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예. 네. BBS는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제가 1986년 2월 25일. 네. BBS 학업 시절은 평생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참, 제 살아오면서 좀 그런 고마우신 분들 계시는 그거에 대해서는 참 어느 분보다 저희 부모님 이상으로 참 존경하십니다. 제가 또 제 BBS 학생들도 모든 저희 그 학교를 나오기 전에는 큰 희망 없이 회사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집에서 백년 놀아야 하나, 아니면 어디로 갈까,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 가방이라도 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뛰어다니는, 회사에서 야간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시간이 또 늦으면은 그 강의 시간 맞추려고 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 한참 뛰어다가 문을 열고 들어 숨이 차가지고 바짝거리면서도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런 학생들,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좀, 또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책만 펴놓고 그 상에 앉아있으면 참 저름이 와가지고 옆에 학생들이 연필이나 이런 볼펜 가지고 쿡쿡 찔러주고 그 저름을 쫓아가면서 공부할 때 그때가 참 아쉽지. 네. 지금도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밤에는 이제 방송 야간 대학이라고 그렇죠? 통신대학. 통신대학. 네. 거기에 다니고 계시는데 힘들죠, 무척? 예. 저 어떨 경우에는 참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하냐고 참 해를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평생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신념 안에서 오직 이 주어진 시간에 이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 공부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백자갑 회장께서는 경로위원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경로위원은 언제 설립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설립하셨는지 그 설립 취지하고 설립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사회 일각에서 정말 좀 노인들에 대한 그 복지가 상당히 그 요청될 때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기가 아프면은 퍼뜩 없고 병원에 가지만 네. 노인들이 좀 아플 때는 병원에 가시죠. 이 정도로 이제 끝입니다. 네, 되게 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노인들이 그 아파도 그저 참고 네. 어른 아기가 병원에 가야지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못 자시고 정말 참 그 어렵게 지는 노인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참남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전 목사로서 교회에서 전 목사의 그 생활을 할 텐데
이분이 아주 그 신앙심을 가지고 그 좋은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뜻이 갖춰가지고 뜻이 서로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걸 개원했습니다. 예. 지금 하루에 그때나 지금이나 약 200명 이상 그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치료받고 약을 자시고 그 기뻐하는 마음 볼 때 정말 참 그 이름 알 수가 없죠. 사실 이 나라 국민을 태어나서 내가 노동력도 없고 사무 능력도 없고 이제 65세상 되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복지는 반드시 우리가 이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노인복지가 안 되니까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이 생기고 그래봐 각 구마다 노인복지센터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노인 문제만 되면은 거기 가서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모욕도 할 수가 있고 여가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노인을 위한 그 복지센터가 꼭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의원을 그동안에 이용한 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루에 약 한 200명 이상 하는데 그게 10여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게 얼추 저희가 자기를 가져 한 50만 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시던 변창남 회장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병원의 안에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변창남 씨는 경로의원 설립 때부터 같이 일해 오셨죠? 예. 설립 당시에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10년 전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좀 잊어먹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때는 없는 사람을 돌본다는 그 이야기는 상당히 힘들었고 또 실천을 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1년 예산이 1,400만 원 됐었습니다. 근데 9년 예산은 1억 5천만 원. 그래서 기간도 10년이 됐고 예산도 한 10배로 늘었고 그때는 진짜 부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백제갑 사장님께서 아주 솔선하셔서 많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의 경로위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저희들이 오픈할 때는 야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야간 병원을 했는가 하면은 영세민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처음에 우리 오픈했던 사진입니다. 개원식의 장소인데 이제 주간에 근무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이제 저녁에 병원을 문 닫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료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밤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1년 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의료 시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세민은 정부에서 치료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은 노인 진료를 주로 하자. 이래가지고 77년 6월 3일 날 경로위원으로 간판을 바꾸게 됐죠. 주로 어떤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네들은 주로 요즘 흔한 말로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병에 대해서는 아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는 저희들한테 다 보내대요. 이 우리 부산에 큰 병원 안 있습니까? 종합병원에 노인네들이 접수를 하려고 가서 기다렸다가 결국 60이 넘었다 가면 우리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들은 영세민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순회 무료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신망의 양로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네들에게 엑스레이 사진을 다 찍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꼭 한 번씩 그 부산시내 그 이제 육계 양로원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꼭 이제 그 이제 검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로원의 그 노인네들의 그 병이 어떠한 병이 많다라는 그 통계를 지금 저희들이 내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로의원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예. 자,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군요. 예, 지금 국민 예산이 1억 5천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산시에서 연간 2,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백제갑 사장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운영위원장님을 지금 이제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한 3천만 원 네. 그리 나오고 저희들이 그 일반 회원이라 해가지고 부산 시내에 한 5천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그 회비가 군면의 회비가 1년에 이제 15,000원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회비가 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 6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네, 장소가 예, 없어서. 그래서 10년 만에 지금 저 이제 6번 이사하는데 저것은 저 동명복지 건물에서요 저 KBS 바로 저 길 건너에 네. 근데 작년에 저 이전 시간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거. 예. 그동안 그 병원 장소가 어디서 제공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참 그 슬픔을 맛봤다는 그래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제 장면은 이제 8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2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명 돌파 기념식을 이제 하는 장면이고요. 금년에 이제 10월 말 현재 57만 명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진열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그 예산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7천만, 17억. 네. 예, 17억 정도 지금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네. 아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옆에 계시지만은 네. 부산에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네. 저 백 사장님 같으신 분이 네. 부산에 한 10분만 계셔도 네. 아마 어려운 사람들의 그 하소연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네, 앞으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백제갑 회장께서는 청소년 운동과 노인 복지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참 언제든지 그 도움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은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종은상 할아버지라고 제가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종은상 씨는 지금 연세가 얼마십니까? 63입니다. 63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백제갑 사장님한테 도움받은 걸 말씀드리자면 한 10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네. 제가 공직에 있다가 공직을 떠나가지고 일반 사회에서 이제 생활한다고 쫓아다녔는데 74년도부터 우연히 오른쪽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이제 결국 그것을 조금씩 결국에 처음엔 약방 갔었겠죠. 또 침도 맞아봤고 이런 결국에 소시민적인 치료를 쭉 해왔어요. 그건 낫진 않고 자꾸만 정세는 이제 나빠갔죠. 그래 76년 말경쯤 돼가지고선 양쪽 다리 완전히 마비가 된 심이죠. 도저히 기동도 못하고 네. 이런 상태로 가면은 결국에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면 본래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네. 한 3, 4년 동안 이제 그 치료한다고 써보니까 완전히 가산 탕진하고 네. 그야말로 이제 최후의 어려운 장면을 만났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 바라기를 난 경제력이 없으니 우선 국공립 요양기관에 네. 도움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부산진 경찰서장입니다. 원남영 씨한테가 이제 제가 일종의 탄원서를 보냈죠. 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저기 앉아 계신 백제갑 사장님하고 원남영 서장님 오셨어요. 네. 제 주택이라는 도저히 결국에 말이 못할 정도로 근근히 기어들었다 나갔다 할 정도의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있었는데 거기 찾아오셔가지고 백 사장님 말씀이 왜 이렇게 되도록 있었느냐 말이야. 진작 연락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 있었지 않냐 하는 고마운 말씀과 동시에 이 시간 이후에는 모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책임을 질 거니 마음을 놓고 하라고. 그때 오셔서 불과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만서도 우선 급하니 생계비 포토스라고 그 금 1번을 주셨습니다. 그 이제 날짜가 언제니 76년 12월 28일입니다. 가시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입원하게 됐죠. 물론 입원하게 된 저희가 가만히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제 입장을 처지를 하신 사장님께서 백방을 노력하셔가지고 진찰도 해봤고 근데 부산선 분명히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서울까지 연락하시고 그래서 서울에 김 박사님 내려왔습니다. 진찰을 받은 결과 돈이 문제지 곤수 있다는 말씀 듣고 그만큼 백 사장님께서 이제 돈은 우선 살고 봐야 되겠지 돈이 먼저냐 말이야. 이래서 사장님이 선대 쓰셔가지고 결국에 77년 1월 초에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래 수술해가지고 전후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양쪽 다리를 잘라내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는 어려운 수술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2월 28일 날 사장님이 베풀어진 그 은덕 덕분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전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진 경찰서 강당에서 환영해 있었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전직 경찰관이셨군요. 네. 사장님한테 물론 우리 회원들이 물론 전 현직 직원들도 고맙다는 인사와 이제 감사장 드렸죠. 그리고 환영식 끝나고 이제 그 당시에 당감동에 살았습니다. 당감동에 가니까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니 지민이 있건 없건 그 동민 전부하고 동장을 주신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대단하셨네. 그 동민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조문상이는 앞으로 평생 동성화학에서 같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유, 직장까지 또 알선해 주시겠다고요. 그런 고마운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저야 이런 말씀 못드리면 전 동민들이 그야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도움받으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백제갑 회장께서는 새마을 운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방송을 같이 했던 걸로도 생각이 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쪽 가야동인 걸로 저희는 기억하는데요. 제가 원래 가야 2동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그 중점적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부산이 가야동만 해도 변두리고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보문동에서 그리지 가정홈을 차려 나갔죠. 가보니까 마을길도 그렇고 동네마다 그냥 쓰레기 하면 하수하면 여간 더럽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저 가야동인가요? 저희가 공장에는 바로 밑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나는 물이 저기 전부 다 연탄재 하며 저래가지고 아래 동네 우리 동네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 구청에도 예산이 없고 동에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아래 위에 동네는 화합을 시키는 그 의미에서 또 새마을 사업을 일환해서 저기서부터 하천까지 계급 하천까지 제가 그 하수구를 녹갈 묻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해결돼가지고 저장소에다가 나중에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저기다 좀 제가 놀이터명을 했습니다. 어린 놀이터명을 해가지고 전부 나와서 놀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을 해주고. 저게 당시의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그 당시 사진입니다. 지금 저 백자화 회장께서는 부산시 배구협회장으로 계시죠? 배구협회는 언제부터 맡아오셨습니까? 배구협회도 한 10년 넘게 됐습니다. 배구협회를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그 일화라든가 또 아주 특별한 대회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내 생활이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참 마음에서 정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나의 생활의 신조입니다. 네. 그 배구뼈도 또 제가 맡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앙까지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 남자 국가 대표팀을 제가 맡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78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가다가 이틀 로마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래 부산이 좋은 놈을 가다가 단장으로 제가 임명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그 선수라고 제가 참 생활을 같이 해가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도와주면서 그래가지고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정말 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네. 그 강호, 체코, 루마니아, 미국을 누르고 예선에서 저희가 본선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또 본선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12나라가 모여서 리그전 하는데 거기서 국의정으로 처음 우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네. 그때 그 참 국의선양 기쁨 그 당시에 그게 대사님으로 오신 분이 조상호 대사님. 네. 그 조상호 대사님께서 막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네. 그 리그전에서 4강에서 또 리그전 해가지고 1, 2, 3, 4위로 순위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 당시에 그 4강에 선 나라가 공산권에서는 소련, 큐바, 네.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이태리, 한국. 네. 이제 그런 참 우리 전승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저녁에 이긴 그 순간 우리나라 대통령 그래서 백제감 단장 하고 이렇게 네. 축전이 올 때 네. 그걸 받아주고서 선수를 마놓고 내가 읽어줄 때 그 참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 보람이 있으십니다. 자, 이 자리에는 지금 왕찬권 배구협회 부회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회장께서는 언제 맡으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약 5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 같이 호흡을 맞추셨군요. 네. 같이 이렇게 항상 생활을 하시면서 백제갑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는 운영 방안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저희 협회장을 맡아 계신 그 백제갑 회장께서는 첫째는 그 배구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주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그 청소년들의 그 육성 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십니다. 그 한 비근한 예로 1974년도에 백 회장께서 처음 맡으실 때는 우리 부산에 배구 가맹단체가 10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30개 단체에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맡으신 해에 그 육성 사업으로서 대한배구협회장기 배를 창설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키워셔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얼마 전에 국가대표를 지낸 우리 강만수 선수나 강두태 선수, 지금 현재 우리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김호철 선수, 구자춘 선수, 박삼용 선수, 또는 재희경 선수라든지 여자 대표로서 윤정혜 선수라든지 김기순 선수라든지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백 회장께서 부산에서 양성해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 꿈나무들의 양성을 위해서 전체 연간에 지원되는 예산의 약 3분의 1을 해당하는 1000여만 원을 초중고등학교 배구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육성기금으로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청소년 꿈나무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배구의 발전은 앞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배구의 발전을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사 경영을 하시랴, 사회 사업 하시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백 회장께서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니 해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은다면 건강이겠죠. 건강 안 따르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건강도 정말 좀 독한 마음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네, 부지런해야 건강하다고. 지금 어디를 지금 제가 아침에 5시 되면 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5시 일어나가지고 약간 집에서 운동을 하고 그 등산을 합니다. 네, 적호수군요 지금. 예. 네. 제가 이 등산하게 된 동기도 한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 오른쪽 눈을 대수술했습니다. 네. 이 안구를 들려가지고 이 망망 파물증이 돼가지고 약 4시간을 제가 수술했어요. 네. 그러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 등산을 시작했죠. 네. 이 등산하고 난 뒤부터는 그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이건 지금 어디나 가면은 제가 요즘 그 남천동 그 아파트에 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사는 그 한경산 등산해 보니까 이거 뭐 많이 등산이지 비가 오면은 거의 전부 꼬라야 돼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등산로 가다 전부 제가 그 길을 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고. 네. 이건 또 뭐냐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노인대학 그걸로 청소년 학교인데 네. 20년 동안 물구경을 못하고 아하, 네. 그 노인들이 와서 하소연하기 때문에 네. 그 노인 복지를 위해서 그 밑에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네. 근데 그 지하수를 갖다가 몇 번 개발을 했는데 네. 물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 지하수 개발은 기운 불러가지고 내가 여기를 한번 해봐라 지적을 했더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시성이면 감천이. 예,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제 그런 네. 얘기 나오고 그 물이 지금 하루에 한 400g 나옵니다. 네, 지금 잡수는 모습 예, 물맛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그 할머니들 좋아서 춤추고 막 물 마시고 지금 예. 네. 노인학교의 상수도를 또 개통을 시켜주시고. 예. 네, 참. 이번에 제4회 부산 산업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뒤늦게 제가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과거 어려울 때나 지금이나 내 신조의 변함은 없습니다. 네. 내가 정말 참 나의 상대를 위해서 우리 거래선을 위해서 또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직 내 마음에서 정식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항상 나의 신조고 그럼 내가 우선 나의 다루고 있는 내 전 직원들에게 참 정신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주므로 또 내가 그만큼 덕을 받겠어요. 앞으로 더욱 많은 발전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11시만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운동과 불우한 이웃의 20여 년간 정성을 모아온 백제갑 씨를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